이번 시간은 10강 내용으로 선택 영역을 사용한 레이어 합성하기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와 알파 채널 활용하기. 자,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의 일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숨겨 특정 모양으로 잘라낸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기능이며, 알파 채널은 선택 영역을 저장해 두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알파 채널에 대한 예제를 저희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예제상으로 제가 드렸던 그런 강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10강 내용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그러면 안쪽에 지금 이그샘플 10 언더바 1번 예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완성된 예제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테스트 과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그샘플 10 언더바 1.psd 문서를 열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채널은 여러가지 유형의 정보를 저장하는 회색 음영 이미지이며, 색상 정보 채널과 알파 채널, 별색 채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알파 채널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선택 영역을 저장해 두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색상 채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레드 채널, 그리고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이루어져서 RGB 채널로서 화면이 구현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선택 영역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 기능 안에 들어가 보면 세이브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세이브 셀렉션 기능을 저장하면, 그러면 만약에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채널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채널인 저희가 셀렉트 1번이란 레이블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셀렉트 1번에 관련된 요건들로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1번에 관련된 이런 채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 영역을 저장할 때 저희가 이제 알파 채널에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알파 채널에서는 흰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질 영역이며, 검은색으로 칠해질 영역은 선택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회색으로 만들어진 영역은 밝기에 따라서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자, 아직까지 이제 브러쉬를 많이 배우신 적은 없지만, 브러쉬에 대한 크기를 저희가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로서 제가 사이즈를 한 100 정도로 지정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셀렉트를 없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브러쉬 크기로 지금 이런 모양들대로 좀 더 키워볼까요? 한 200 정도. 자, 키워본 다음에 브러쉬 크기로 터치를 만약에 남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브러쉬 터치를 남기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제가 선택된 영역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로 선택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본 채널로 돌아갔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이런 채널에 관련된 요건들은 지금 조금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른 레이어로 지정했다가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자, 일반 레이어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제가 지금 레이어 카피, 에디트의 카피 머지 같은 기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새 창을 열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현재 있는 컨트롤 N을 눌러서 현재 있는 도큐먼트로 지금, 자, 페이스트라는 레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자, 선택된 영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넣기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 회색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알파 채널에 관련된 요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회색 영역이 보여지죠. 자,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알파 채널을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당 채널로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밝기에 따라서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검정과 흰색에 대한 이런 레이어 마스크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선택 방법임을 알 수 있고요. 알파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에 대한 흑과 백 선택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저장하거나 문서를 닫고 지정할 수 있고요. 저는 원본으로 히스토리 상태를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 영역을 저장하고 싶다, 알파 채널로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 영역을 일단은 지정을 하시고요. 자,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 Select 기능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지금처럼 Save Selection 기능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널에 관련된 요건들을 아까 전에 Select 1번을 저장했던 것과 동일하게 저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New 채널로서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채널로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이 채널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으로서 다시 불러오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PSD 포맷으로 반드시 저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불러오고자 할 때는 자, Select 기능에서 해당 기능들은 Load Selection, 그리고 해당하는 기능 옵션에 따라서 Select 1번 채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Select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불러오고자 할 때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썸네일을 컨트롤 기능으로 클릭해서 알파 채널을 선택 영역으로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내용들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 예제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과정인 레이어 스타일과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과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에 적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주거나 다른 이미지와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들은 레이어를 편집하거나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굉장히 빈번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당 예제는 제가 두 번째 저희가 example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해당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xample 10_2번 예제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complete 예제에서 example 10_2.psd 문서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해당 예제는 이제 우리가 만들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어에 대한 구조를 보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레이어에는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엠보스 효과, 패턴, 오버레이 효과, 테두리 효과 등 총 10개 종류의 효과가 있으며 레이어를 편집해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룹에도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된 효과를 복사해서 다른 레이어에 적용하거나 스타일 패널에 저장해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텍스트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해당 레이어에 대한 효과는 지금처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의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옵션인 블렌딩 옵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블렌딩 옵션은 전체적인 이런 레이어 효과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자, 블렌딩 모드에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모드에 관련된 불투명도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불투명도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어둡기 합성하기 라는 기능과 그리고 밝게 합성하기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해당 예제에 대한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여기에 대한 레이어 모드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레이어 모드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러면 클릭해보면 여기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노멀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는 말 그대로 해당 레이어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불투명도로서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불투명도를 조정하게 되면 그러면 50% 정도의 지금 글자가 이렇게 투영되어져서 이 바탕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페서티와 동일한 원리인 여기서 자, 필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옵션을 변경을 하게 되면
불투명도가 변경되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디졸브라는 것이 있죠. 디졸브라는 기능 자체가 이 망점에 대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제가 100배율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돋보기 기능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100배율로 보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기능 자체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디졸브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패서티를 변경 작업을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변경 작업을 해서 지금처럼 오패서티를 나누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망점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디졸브라고 합니다. 자, 디졸브라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능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어둡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밝기 모드, 그 다음에 중간 모드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둡게 있는 모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멀티플라이고요. 자, 멀티플라이는 두 개의 예제, 그러니까 두 개의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층과 자, 오늘 하루 레이어와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까지를 모두 하나의 층 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풀칠만 9,500원에 대한 9,900원에 대한 기능은 저희가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기준이 돼서 자, 여기에 대한 구분은 다음처럼 편집이 되죠. 자, 해당 레이어는 우리가 이미지 레이어로서 보겠습니다. 이미지 레이어로 보게 되면 이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 대한 예제를 정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 하나를 좀 구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 예제는 우리가 예제를 준비해 드릴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편집 예제를 조금 준비해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일단 진행을 할게요. 기본 예제를 미리 좀 준비해야겠네요. 여기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예제에 대해서는 이 예제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예제 폴더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베이직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폴더 하위에 basic.psd 파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보게 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두 개의 레이어에 대한 포함 방법을 자, 멀티플라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 두 개에 대한 이런 색상 부분에서 자, 레이어 두 개에 대한 색상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모드 레이어와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멀티플라이라는 기준으로 혼합이 되면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가 어두운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멀티플라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감산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다큰이라든지 아니면 칼라 번, 리니어 번, 그 다음에 다큰 칼라 방식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밝게 혼합되는 스크린 방식, 여기에서는 밝은 부분이 선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은 라이튼, 그 다음에 칼라 닷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칼라 번이라든지 칼라 닷지는 채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리니어 닷지, 자, 그 다음에 라이터 칼라, 그 다음에 오버레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오버레이라는 그런 기준은 저희가 중간 톤을 기준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수용할 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혼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혼합이 돼서 강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중간 혼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레이가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컬러, 그리고 하드 컬러, 하드 라이트, 비비드 라이트, 그 다음에 리니어 라이트라는 방식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스가 이제 기본이 되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이제 색상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색상, 명도, 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 색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디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레이어, 기준이 되는 레이어가 지금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익스클루션,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디바이드라는 기능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색의 3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 색상,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채도, 컬러, 색상에 대한 세 가지 그 속성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도 단계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이런
색상에 대한 모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색상 모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가이드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들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 풀7만 9,900원 이란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브랜드 모드라는 것이 붙어 있죠. 그런 혼합 모드에 대한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브랜딩 옵션을 보게 되면 그러면 원래가 전체적인 그런 옵션을 조정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벨 엠보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베벨과 엠보스라는 기능은 이거는 지금처럼 밝은 빛과 어두움이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스타일은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스타일은 자, 베벨 엠보스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미묘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해당 옵션을 보게 되면 이너 베벨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베벨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식을 저희가 베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베벨, 아우터 베벨은 지금 바깥쪽으로 양상이 조금 다르죠. 엠보스, 엠보스는 지금처럼 요철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로우 엠보스, 필로우 엠보스는 약간 부조처럼 이렇게 깎여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엠보스라는 기능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옵션이 이너 베벨을 썼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크닉은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자, 치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끌칼이란 뜻입니다. 끌칼.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끌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치젤 소프트. 요게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뎁스라는 부분이 있죠. 뎁스라는 부분은 여기 두께 부분을 여기 조정할 수 있고요. 더 두껍게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그런 빛의 강도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옵션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베벨과 엠보스라는 기능은 이제 밝은 빛과 그림자를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사실 되게 많이 다릅니다. 아우터 베벨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 빛에 대한 효과가 이제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이즈를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너 베벨 그리고 한 50 정도 놓을게요. 자, 효과를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효과가 적용이 되면 지금처럼 FX라는 기능들로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전에 있던 기능들이 적용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적용했던 그 기능들이 이렇게 리스트화돼서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여기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리면 될 것 같고요. 휴지통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펙트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할 때 제가 이제 전반적인 모든 여기에 여러 가지 이펙트가 붙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기능들 스트로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스트로크는 테두리 선이죠. 그러니까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들은 이거보다는 단순한데 자, 위치는 지금처럼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에 대한 지정 방법이 포지션이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포지션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저희가 테두리 선을 적용할 때 바깥쪽에다가 적용할 건지 아니면 안쪽에 적용할 건지 중간 영역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지금처럼 포지션이란 옵션이 쓰여지게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바깥쪽에 적용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뚱뚱한 글씨체로 보여지게 되고요. 아니면 센터 부분을 적용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웃사이드로 놓고요. 한 2픽셀 정도 적용했다고 할게요. 한 3픽셀
자, 이렇게 적용하면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적용되면서 여기서 오페서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서티를 좀 낮춰갖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할게요. 자, 적용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요. 여기서 베벨, 엠보스, 그리고 스트로크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떠 있죠.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적인 기능들을 모두 다 제어하고자 할 때, 보이거나 가리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토글, 올 레이어, 이펙트, 비저빌리티라는 기능을 눌러서요. 여기서는 모든 기능들을 보여지거나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한 기능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안 보이고자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그 눈 아이콘이 있죠. 눈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제거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각각의 효과들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저장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해당 레이어를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 레이어에 대한 기능들을 봤을 때요. 레이어 패널을 조금 이제 이렇게 빼줬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능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보게 되면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도 이렇게 있고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눌러주게 되면 일단은 카피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늘 하루에도 버튼에다가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라운드 버튼. 자, 라운드 버튼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금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 있던 위에 있던 레이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개에 대한 레이어 방식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제거할 때는 자, 순차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자,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라는 기능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에 대한 컬러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Z로요. 원래대로 돌렸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레이어에 대한 기능들이 바로 레이어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효과는 이런 식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위에 있던 우리가 레이어 효과에 대한 기능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러면 오페서티와 그리고 필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오페서티를 낮추면요.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 레이어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페서티를 낮춰볼게요. 해당 오페서티를 낮추면 그러면 효과와 동시에 두 개에 대한 이런 두 개의 효과와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불투명도가 조정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에 반해서요. 자, 여기서 피대 값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이런 이펙트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하는 7 기능들만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해당 기능들은 또 다른 우리가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거 효과들을 저희가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기능들을 더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이너 섀도우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기능을 적용을 하면요. 자, 안쪽에 있는 그림자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안쪽에 충분히 우리가 그림자 효과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은 기능들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블렌드 모드가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서티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글로벌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자, 글로벌 라이트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빛에 대한 방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빛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의 각도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각도 변화를 변화시키게 되면 다른 오브젝트에 걸려있는 그런 섀도우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도 변화를 주게 되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50도로 각도 변화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림자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왼쪽에 이런 식으로 120도 각도로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이너 섀도우와 드롭 섀도우는 굉장히 비슷한 기능이죠. 두 가지의 기능은 비슷한데요.
자, 디스턴스는 거리량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 이는 저희가 이걸로 공부하기보다는 이 드롭 섀도우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능을 캔슬 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드롭 섀도우 기능을 적용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드롭 섀도우 기능을 적용하면요, 이렇게 그림자에 대한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제가 한 50% 정도의 불투명도를 썼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각도 변화를 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각도 변화로 인해서 그림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와 그리고 밑면 간의 거리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리량을 더 낮추게 되면, 더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림자의 퍼짐 정도, 그죠? 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도라고 뜻할 수 있죠. 그 다음 사이즈는 그림자의 크기, 퍼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림자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는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자 효과로 다시 들어가서 재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해당 기능들은 당연히 저희가 포토샵 전용 포맷인 PSD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효과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너 섀도우까지의 기능들도 뭐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디스턴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스프레드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단어가 약간 다르죠. 하지만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너 그로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너 그로우라는 효과는 바로 레이어 내부로 빛이 퍼지는 그런 효과를 의미하고 있고요. 옵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처럼. 자, 블렌드 모드는 저희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오페서티, 그 다음에 노이즈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이즈 값. 그 다음에 세틴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자, 세틴이라고 하게 되면 자, 매끈하게 윤이 나는 그런 음영을 레이어 내부에 적용하는 그런 옵션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그런 빛을 내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라이 옵션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색상을 칠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전체 영역에 특정 색상을 칠할 때 만들어지는데 컬러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에서 변화되는 요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들을 변화시킬 때 적용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캔슬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라운드 버튼, 여러분들은 지금 그 완성된 예제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처럼 10언더바 2번인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제이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제들은 저희가 뭐 베이직 요거 10언더바 2번으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폴더에 대한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여기에 지금 라운드 버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라운드 버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예제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 예제 폴더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폴더는 조금 다르게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요거 폴더 구조가 좀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시간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폴더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더 구조를 조금 바꿨는데 앞부분에 강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이그샘플 폴더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베이직 1번, 베이직 2번, 베이직 3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찍다 보면 좀 변경이 되는데 자, 베이직 1.psd 문서를 열어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레이어 혼합에 관련된 요건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직 3.psd는 여기서는 이 예제 이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이직 2번은 여기서 아까 전에 있던 is summer time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텍스트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관련된 요건들은 여기서 텍스트 요건까지 적용한 걸로 그렇게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컬러 오버레이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색상을 적용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요. 색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빨간색의 버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쉐이프기 때문에 빨간색의 버튼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돼서 근데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돼서 컬러를 변경이 되는데 이때는 지금 컬러가 변경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색상 변경이 된 거예요. 프로퍼티스에서 여기서 쉐이프에 대한 색상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해당 도형이 지금처럼 스마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구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빨간색을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레이어 락을 걸어 놓고 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컨트롤 Z 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에 대한 용이성,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변형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검은색으로 칠해지지가 않죠. 여기서 아무리 에디트 알트 딜리트 기능을 누른다 하더라도 컬러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레이어에 대해서 컬러링을 하고자 할 때 지금처럼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컬러 오버레이라는 기능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전체 영역에 특정 색상을 칠할 때 이런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기능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라디언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원하는 기본적인 블루 계통의 그라디언트도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패턴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패턴에 대한 내용들도 패턴을 선택해서요. 효과로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디트 필 기능에 배우신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옵션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화면을 조금 이동시켜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버렸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자, 풀칠만 그 글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롭 섀도우 기능을 빼버리고 여기서 아우터 그로우 지금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이런 자, 레이어 외부로 빛이 퍼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해당 기능들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레이어 효과 그리고 레이어 모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인 지금처럼 자, 레이어에 대한 그런 모드 그리고 레이어 효과에 관련된 요건들을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작업을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이번 시간 10강 내용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